자, 그러면 자 이제 혹시 이제 뭐냐면 액체 고체 남았어. 액체 고체. 자, 액체 고체. 자, 액체 고체. 자, 56페이지. 자, 액체. 액체. 오, 학생이 이게 1권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해가지고 아마 그치 2권부터 아마 하시고 3권부터 아마 아무튼 1권은 우리가 거의 끝나가거든. 52페이지에 그치? 자, 액체 고체. 자, 액체 고체 중에 대표가 뭐지? 그러니까 물이야, 물. 그래서 우리 책에 액체 고체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을 적어. 자, 그러면 물 H2O. 그치? 얘들아 생긴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구조. 화원의 별. 구분형이야, 구분형. 각도는 몇 도라고? 104.5도. 이 사이. 104.5도. 자, 그러면 얘가 극성 분자야. 그러면 얘가 있잖아. 이 H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야. O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또 만나냐면 다른 물 분자의 O 부분과 둘 사이에 쌍극자 인력이 있는데 그 쌍극자 인력이 너무 커서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걸 뭐라 그래? 수소결합.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물 분자는 첫 번째 극성이야. 극성 분자지. 두 번째 같은 물 분자끼리 수소결합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은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 그게 우리 책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물의 특성에 52페이지 쭉 있거든. 쭉 나와. 그게 물의 특성들이 다 쭉 나오거든. 이거를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고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고,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첫 번째 뭐냐면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용해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용해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각종 극성 물질과 이온은 다 물에 녹아. 예를 들어서 소금은 물에 녹아. 왜? 소금은 이온이잖아. 설탕도 물에 녹아. 왜? 설탕은 극성 물질. 기름은 안 녹아. 왜? 기름은 무극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기름과 같은 무극성 물질 빼고는 다 녹아. 그치? 이거는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다른 성질들이 있거든.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 나 이거 외웠어. 이거랑 이거 하나하고 나머지는 이거 외우면 돼. 자,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 모비밀표 끊기. 모비밀표 어디 갔나? 표. 끌기. 모비밀표 끊기.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화학 전공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화학을 가르치려고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EBS 강사 수업을 한 15년 전에, 20년 전이야, 15년 전에 그 강의를 10번을 돌려봤어. 10번을. 보고 적고 스톱시키고 적고 스톱시키고 적고 이거를 10번 아니구나. 그래서 한 몇 번을 돌려봤어. 저도 적었어. 한 번은 그걸 쫙 했지. 정리했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 다시 더라고. 화학은 그랬어. 물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야 되는데 화학은 한 번 머릿속에 딱 그치?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외우고 있어. 모비밀표 끊기 이렇게 외우고 있어. 용해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자, 예를 들어 볼게.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 이거는 용해성이 뛰어나는 거다. 용해성이 뛰어나. 또는 혈액이 있잖아. 혈액.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속에 혈장이 대부분이 물이거든. 그럼 혈액 속에 각종 영양소나 노폐물이 같이 운반돼. 혈액이 운반되면서 그게 뭐야? 다 물은 용해성이 뛰어나다는 건 관계 있어. 자, 근데 이 뭐가 뭐냐면 모세관 현상이야. 모세관 현상. 비열이 특이해. 비열의 특이성.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밀도의 특이성.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자, 우리 책에
모비밀표 끊기인데 자, 우리 책에 밀도부터 나와 있거든. 자, 모두 했노. 녹는 점과 끓는 점부터 나와 있어. 자, 우리 책에 여기 52페이지. 자,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은 크다는 거. 왜? 분자 사이 인력이 너무 강해서 수소 결합을 하니까 이걸 끊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 끓는 점이 커.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는 건 융해열도 큰데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요걸 액체에서 기체로 만드는데 높은 온도에서도 해야 되지만 열도 많이 필요해요. 그게 기화열이 커. 그치? 그래 기화열이 다른 친구보다 더 커. 그 다음에 밀도의 특이성은 아주 특이한 게 얘가 보면 그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친구와 다르게 액체가 고체보다 밀도가 더 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시의 물이 제일 커. 사도시의 물이 밀도가 제일 커. 여기 보면 사도시의 물의 밀도가 제일 커. 이게 다 뭐지? 끓는 점과 이게 뭐냐면 얘가 수소 결합과 관계 있어. 그렇지? 이게 얘들아 이게 O가 H2O가 이거 내가 나는 화학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냥 이 설명하면 뭐 이런 거야. 이게 육각 구조를 가져. 육각 구조. 뭐지 하죠? 왜 안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이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거든.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그렇지? 여기 이게 육각형의 구조를 가져. 이게 고체야.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너무 강해서 완전히 딱 육각형을 만드는 게 고체야. 근데 열을 줘가지고 얘가 육각 구조가 깨지잖아. 그럼 이 비공간이 사라져. 이 육각형의 빈공간이 깨져. 그러면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이 빈공간이 사라져. 그럼 빈공간이 사라진 게 액체야. 그러니까 액체가 빈공간이 적지. 그러니까 밀도가 커. 고체가 되면 빈공간이 커져.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이제 육각 구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너무 강해서 육각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얘가 그래. 그러면 선생님 육각 구조를 가지는 친구가 다 이런가요? 그건 아니야. 육각 구조를 분자 자체가 육각 구조 가지는 것들이 있거든. 벤젠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얘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육각 구조를 가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물이에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저게 안 맞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밀도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 저게 수소기라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어디냐면 우리 책에 그렇지.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어디 갔지? 비열이 크. 얘들아 비열이 크다 할 때 비열이 뭐지? 비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열을 주면 물은 수소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를 먼저 써. 수소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를 쓰고 남는 걸 그치? 온도 올리는 데 쓰는 거야. 그러면 100이라는 열을 줘도 그 열이 다 분자의 운동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에너지를 쓰니까 온도가 적게 올려. 그치? 그래서 비열이 큰 거야. 오케이? 내 말 이해되나? 이해돼?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은 그치? 열을 주면 그치? 육지가 그치? 바다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 그것 때문에 무슨 풍이 생겨? 해풍과 육풍이 생겨. 이거는 나중에 기껏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3학기 1학기 기말고사쯤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표면 장력이라 있거든. 표면 장력이 커. 얘들아 표면 장력이 뭐냐면 우리 책에 표면 장력 맨 밑에 얘들 54페이지 맨 밑에 있어. 액체가 기체나 고체 물질과 접촉할 경우 액체 그치? 접촉 면적을 가장 작게 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뭐지? 구야 구. 그러니까 입자들이
표면적이 제일 작게 하려는 성질을 그치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니까 기체들은 그러니까 뭐냐 물은 표면적이 제일 작아지려고. 그치 그래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야. 그러면 뒷장에 55페이지에 보면 55페이지. 자 소금 그치 물 위에 소금쟁이가 뜨는 거. 그치 풀잎이 맺힌 이슬방울이 동그란 거. 물 수제비가 뜨기가 되는 게 다 뭐다?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근데 있잖아. 이거를 좀 물어보잖아. 조금만 깊이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표면적이 제일 작아지려는 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은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9거든. 그래서 물은 있잖아. 항상 기체나 고체 속에 접촉하면은 항상 9 모양을 이루려. 근데 이거랑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뜨는 거랑 무슨 관계 있지? 그러니까 봐봐. 물 위에 소금쟁이가 뜨는 거랑 그치? 물이 구가 되려는 거랑 무슨 관계 있어? 이거 잘 몰라요. 직접 물어.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크면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뜬다. 물 수제비도 일어난다. 그게 구 모양 되는 거랑 무슨 관계 있어? 물어보는 거야. 방금 무슨 관계 있을까? 이게 얘들아 봐봐.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력이 너무 강하면 동그래지는 거야. 그럼 봐. 그러면 이거를 액체도 있잖아. 물 분자를 볼게. 만약에 물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도 물 분자가 있고 여기도 물 분자가 있고 여기도 물 분자가 있고 여기 물 분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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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인공은 얘야. 그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다 어때? 다 어때? 똑같이 잡아당기면 얘는 어느 한쪽으로도 안 가. 근데 이 표면에 있는 이 입자를 기준으로 볼게. 표면에 있는 입자는 얘가 당기고 얘가 당기고 얘가 당기고 얘가 당기고 얘가 당겨. 근데 위쪽에는 당기는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공기잖아. 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있잖아. 위에서도 당기고 아래에서 당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얘는 위에서 당기는 게 없어. 아래에서만 당겨.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물 입자들이 이 둘이가 붙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표면이 있잖아. 내부에 비해서 입자 간의 거리가 꽉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좀 널찍널찍하거든. 널찍널찍해. 그냥 얘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어. 근데 얘들은 위에 잡아당김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붙어. 그러니까 아래층과 위층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아래층이. 그러면 어떠냐면 여기 이만큼하고 여기 이만큼이 양이 달라.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사람이 있잖아. 바늘 하나에는 쓸 수가 없어. 푹 찔려. 바늘이 엄청 많잖아. 그럼 사람이 쓸 수가 있어. 바늘 침대에서 사람이 잔다는 거. 저 인도에 가면 바늘 침대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늘 침대. 그러니까 바늘 하나에서 사람이 푹 찔리는데 바늘이 엄청 많으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즉 표면 장력이 강하면 표면적에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물의 밀도는 보통 1이라거든. 1보다 무거운 친구도 위에 뜰 수 있어. 그치? 이거 실험을 어떤 게 있냐면 표면 장력과 관련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거든. 바늘 있어. 그 바늘을 휴지 위에 바늘을 얹잖아. 그렇지? 바늘하고 실할 때 그 옷 꿰매는 바늘을 얹어. 분명히 바늘은 물보다 무거워. 그래서 그냥 바늘을 톡 넣으면 그냥 가라앉거든. 근데 물 위에 바늘을 얹은 다음에 물 위에 종이 위에 바늘을 얹으면 종이를 살 빼잖아. 그럼 바늘이 떠 있어. 그 유튜브 있을 거야. 그 있어. 그런 게 가능해. 그런 게.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분명히 크거든. 근데 표면에 살짝 놓으면 얘들이 떠 있을 수가 있어. 대표적인 게 물수제비.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아 원래. 근데 표면적에 일시적으로 아주 넓은 공간에서 탁 하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뜰 수가 있어. 그래서 물수제비가 가능하다. 이거는 얘들아 집에서 있잖아. 아주 쉬운 실험이 하나 있거든. 아주 쉬운 실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종이를
도화지를 흰 도화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다 물이잖아. 물이거든. 여기에 비눗물을 살짝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물 입자들이 얘를 잡아 당겨. 종이를 잡아 당기고. 그러면 근데 요 물 입자는 옆에 있는 물 입자가 또 당겨. 당겨. 그래서 얘가 거의 가만히 있다가 여기 비눗물을 딱 떨어뜨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 입자들이 얘를 잡아 당기면 약해져. 여기는 센데 얘가 약하잖아. 이게 돌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돈다. 알겠지? 물 표면 장력 실험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많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딱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뭐지? 해봤다고 뻥 때려도 되고. 자, 얘들아 그런 거고 뒷장에 그게 그거고 뒷장에 56페이지에 표면 장력과 액체 물방울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럼 얘들아 봐라. 표면 장력이 제일 강한 게 누구지 그러면? 그림 봐봐. 제일 큰 게 누구야? 수은. 근데 수은은 금속이지. 금속이야. 그래서 수은은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수은은 빼고 보통 얘기하면 물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사이마탄소는 봐봐. 표면 장력이 거의 없어. 그 얘기는 뭐다? 분자 간 인력이 약하다니까. 왜? 사이마탄소는 무극성이거든. 기름이랑 친해. 그렇지? 에탄올은 그렇지? 극성 정도가 약해 물보다. 그래서 극성 정도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실험이 바로 그렇지? 그 유리에다가 그 물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데다 물 이렇게 에탄올, 비눗물, 사이마탄소 떨어뜨리면 이런 거 나오면 돼.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컵에다가 그렇지 뭐지? 물을 그렇지. 뭐고 클립 같은 거 몇 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 표면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가잖아. 이거 비눗물에는 몇 개 들어가고, 그렇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거든. 그냥 물에는 몇 개 들어가고, 그렇지? 뭐 설탕물에는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누가 그렇지? 표면 장력이 제일 크다 작다. 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연습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얘들아 실험이 그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 할 수 있어. 나도 그렇지 부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설탕물의 농도에 따라서 표면 장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 그러면 설탕물을 그치 얼마큼 넣었어? 농도를 다르게 그치? 농도를 다르게 거기다 클립이 들어가는 게 몇 개 들어가는지 보면 돼.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이걸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했어. 그러면 진짜로 표면 장력이 뭔지 조사해봤더니 이런 거가 있어. 이게 논문 찾아보면 표면 장력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거든.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정 궁금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거 자주 쓴 애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서 식힌 물과 그냥 물은 표면 장력이 같을까? 그래서 누가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데웠다가 다시 식혔어. 그런 다음에 클립 몇 개 들어가는지 똑같이 해봐. 그러면 변했을까? 변했으면은 처음에는 100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101개가 들어가거나 99개나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해보니까 똑같더라. 그럼 똑같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그치? 뭐 그런 거 하나도 있었고 어떤 애는 그런 거 하나 있었어. 그 물에다가 에탄올을 얼마큼 섞느냐에 따라서 그 표면 장력이 얼마큼 변하는지 뭐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아직 농도를 구해본다든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있고 쉬워 얘들아. 그 밑에는 자 56페이지 맨 밑에는 모세관 현상이야. 모세관 현상이 별게 아니야. 얘들아 자 모비밀표 끊기지. 맨 위에가 이제 모세관인데 털모자에 간을 세자야. 털처럼 가는 관이란 뜻이야. 그럼 털처럼 가는 관에 봐봐 보니까 유리관이 굵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물이 더 많이 올라가지. 털처럼 가늘면 매우 가늘면 물이 쭉 위로 올라가. 그게 얘들아 물관의 원리잖아. 물관. 그러니까 물관이 물을 흡수하는 그치? 원동력이 몇 개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이야. 모세관 현상이다. 알겠지? 자, 그런데 수는 저그들끼리 인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유리와 수은 사이 인력은 거의 없는데 그치 수은의 인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진도 나갈게. 자, 그래서 펄처럼 가는가는 종이나 천에 물이 스며든다.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건 전체 퍼진다. 물관을 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얘들아 뒤에 57페이지. 이제 그러면 물의 특징 아까 방금 했어. 용해성이 뛰어나다. 극성이기 때문에 또는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모 비밀표 끊기의 성질이 있다. 자 했어. 그 다음에 액체는 또 다른 성질이 뭐가 있냐면 물 말고 증기압력이라는 게 있거든. 증기압력. 증기압력이 뭐라고 했지? 날아가는 힘이야.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가로 2번에 가로 1번 뭐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어두면 액체 표면이 증발이 일어나 기체 분자가 점점 많아진다. 그치? 그럼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면 액체 표면과의 충돌이 다시 액체 상태로 분출되고, 그치? 동적 평형 상태.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액체에다가 물을 넣으면 액체를 넣으면 액체가 막 표면에서 날아가. 그러면 계속 날아가면 물의 양이 줄어들지. 근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날아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가 같을 때.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해. 그럼 동적 평형이 샀을 때 그때의 기체의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해. 근데 생각해봐.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뭐지? 많이 날아갔다는 얘기야. 많이 날아가야 그치 벽에 두드리는 그치 압력이 세지잖아. 그럼 많이 날아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날아가는 힘이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뭐다? 날아가는 힘이 크다는 얘기야. 원래 정의는 동적 평형 상태. 이걸 좀 요식하게 동적 평형이고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 포화 상태. 물의 양이 더 이상 그치 뭐냐면 증발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의 기체의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날아가는 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봐. 증기 압력의 크기. 자 증기 압력 크기. 봐 동그라미 1번 봐봐. 아세톤 있고 에탄올 있고 물이 있어. 얘들아 분자간의 인력은 누가 제일 크지? 보니까 물이 제일 커. 어떻게 알았을까? 물이 제일 큰지. 어떻게 알았어? 끓는 점이다. 알겠지? 끓는 점이 물이 제일 높아. 그래서 분자간의 인력은 그렇지 물이 제일 커. 그러면 날아가는 힘은 누가 제일 클까? 반대겠지. 아세톤이 제일 크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날아가려는 힘이 작다는 얘기야. 즉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치?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간 인력이 세지. 분자간 인력이 세면 증기 압력이 낮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날아가려는 힘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온도가 높은 게 잘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 압력이 어때? 커진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한 그래프가 뒷장에 58페이지예요. 자, 58페이지에 여러 가지 물질의 증기 압력이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야. 자, 페이지 58페이지. 지금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액체 파트 하고 있는 거야. 액체 파트에서 첫 번째가 물이고, 그치? 물은 그치? 물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액체의 성질인데 액체의 성질 중에 증기 압력이야. 그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증기 압력들이 좀 있다고. 그럼 여기 A, B, C다 치자. 이게 증기 압력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 1기압이라 생각해. 그럼 1기압 쫙 커. 그러면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가 뭐지? 끓는 점이야. 봐라. 자, 얘가 온도를 점점 높여주면 위에 외부 압력 1기압은 있어. 아까 처음에 다시. 그럼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얘가 날아가는 힘이 어때? 점점 세질 거야. 그러다가 날아가는 힘이 1기압이 딱 되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다 날아가.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이야. 그러면 끓는 점은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을 때의 온도를 증기 압력. 외부 압력과 같을 때. 그러면 외부 압력이 보통 1기압이잖아. 그러면 1기압, 그치? 여기가 끓는 점이야. 여기 온도.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제일 커? T가 제일 커. 그래. 우리 책 여기 보니까 끓는 점이 얘들아 증기 압력이 760mmHg가 1기압이거든. 그러면 다이에틸 에테르는 끓는 점이 한 40도씨가 안 되네.
근데 물은 끓는 점이 100이고 아세트산은 끓는 점이 한 120쯤 돼요. 대략. 그러면 증기압력은 누가 제일 크니? 이거는 여기는 봐봐. 이렇게 하면 돼. 같은 온도 우리가 보통 상온이 25도씨잖아. 그럼 25도씨일 때 증기압력은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지.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근데 끓는 점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의 온도니까 끓는 점은 누가 제일 커?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A지. 어떻게 했냐 이제 X 그치? 이렇게 해서 이거 찾으면 끓는 점이고 같은 온도에서 쭉 꺼서 이거 읽으면 증기압력. 그러면 그치? 자 다이에틸 에테르는 왜 증기압력이 낮을까? 그러면 왜 증기압력이 다이에틸 에테르는 왜 끓는 점이 낮을까? 분자가는 인력이 왜 낮아? 걔는 분자가는 힘이 약해서 그래. 다이에틸 에테르는 대표적인 무극성이야. 그치? 근데 아세트산은 왜 끓는 점이 높을까? 그치? 얘는 극성이지. 그리고 수소결합을 해. 수소결합. 아세트산은 수소결합해? 아세트산은 왜 수소결합을 하는데 아세트산을 외우고 있어야 돼. CH3, COOH야. 그럼 봐봐. O가 H와 직접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O가 H랑 직접 결합한 게 대표적인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이 H가 F, H2O, NH3 됐지? 요거 하나, 요것도 수소결합. 수소결합을 하는데, 그치? 얘가 등치가 H2O보다 조금 더 크지? 뭐 이렇게. 그래서 수소결합에다가 분산력이 추가돼서 제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 끝났고. 근데 이게 증기압력과 끓는 점은 시험에 잘 나와. 어디 시험? 과거 2차, 3차. 자, 내가 한번 문제 내볼까? 나중에 화학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경남과학에서 한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얘기한 것 같은데 물을 끓이는데 뚜껑을 여는 거랑 뚜껑을 닫은 거랑 차이가 있지. 뚜껑을 닫으면 어때? 외부 압력이 커져 작아져? 얘들아 생각해봐. 뚜껑을 열었으면 외부 압력은 무조건 1기압이야. 근데 뚜껑을 닫으면 원래 1기압이라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물이 증발을 하잖아. 그럼 물의 압력이 추가돼. 그치? 그러면 외부 압력이 어때? 커지지. 그럼 끓는 점이 높아져. 그래서 뚜껑을 닫으면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다. 약간 높아. 근데 그 약간 높은 것 때문에 라면이 더 잘 익어.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뚜껑을 열면은, 그치? 뚜껑을 닫은 거에 비해서, 그치? 그치? 수증기압이 추가돼서 압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첫 번째. 그러면 뚜껑을 열면은, 첫 번째는 외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100도씨로 일정하다. 그것도 있지만, 물이 증발을 하면, 증발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더 잘 안 올라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치? 뚜껑을 닫은 게 뚜껑을, 그치? 안 닫는 것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 그러면 뚜껑을 닫고 있으면 그러면 그럼 이게 물이 증발하는데 그러면 그치 일단 증발해가지고 여기 증기 압력이 그러니까 공기 압력 더하기 수증기 압력이 추가돼서 이제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거를 핵심은 뚜껑을 그치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끓이는 게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물을 끓이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문제였거든. 이 문제가 경남과고고 창과고는 근데 그것도 상관은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때 얘기했을 때, 삼촌하고 나하고 아빠가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끓이는 시간이 달랐다. 이런 거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끓는 점과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온다. 이게 결론이야. 과거 2차, 3차에 다. 왜?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는 용어들은 잘 안 내.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용어는 잘 내. 용해도, 끓는 점, 이런 거 있잖아. 녹는 점, 이런 거 잘 나와. 밀도, 이런 거 잘 나온다. 그치? 자, 다시 59페이지 해볼게. 그럼 59페이지 이제 뭐지? 마지막에 이제 고체 남았어, 고체. 자, 고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자, 이게 별거 아니야. 결정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비결정은 불규칙이야. 규칙이 없어. 비결정. 그러면 우리가 따지는 거는 뭘까?
비결정이 아니고 결정만 따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규칙적인 거를 따지는 거야. 비규칙적인 거는 나중에 커서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치 쓰는 거고, 그러면 규칙적인 걸 따질 건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책에 그림 두 개 있잖아. 자, SiO2로 이루어진 물질, Si가 규소고 O가 산소거든. 그러면 대표적인 게 SiO2로만 이루어진 게 석영이 있고 유리가 있어. 근데 성분은 똑같은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석영은 규칙적인 결정이 있어. 근데 유리는 랜덤해. 그치, 비결정이야.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서만 따질 거야. 그러면 결정성 고체, 자,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성 고체에는 4가지가 있어. 얘들아,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을 합쳐서 공유 결합이야. 얘. 근데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이야.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이야. 근데 공유 결합은 왜 2개로 나눠요? 자, 공유 결합은 왜 2개로 나누냐면 공유 결합 중에서 분자를 이루는 게 있고 분자를 이루지 않는 게 있어. 분자가 뭐지? 분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험 쳤는데 분자가 뭐지?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을 물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치? 그러면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소금처럼 NaCl은 아까 전에 분자가 없어. 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어딘지 몰라. 왜? 이게 계속해서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근데 H2O처럼 딱 끊어져 있는 친구는 분자가 있어. 근데 공유 결합 중에 그치? 딱 끊어지지 않은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다이아몬드. 흑연부터 탄소는 다리가 4개. 그럼 여기에 또 다리가 4개 있어. 여기 또 다리가 4개 있어. 이게 끊임없이 결합. 여기 또 있어 또. 여기도 또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는 끊임없이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디까지가 다이아몬드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인지 몰라.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끊어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렇게 끊어서 실험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모른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어떻게 가위로 잘라요? 그치? 다이아몬드나 흑연처럼 그치?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는 건 공유 결합인데 그치? 결정을 이루는 거야. 그걸 공유 결정이야. 그래서 분자를 이루면서 고체가 되는 게 분자 결정. 대표적인 게 얼음 같은 H2O 같은 분자가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게 분자 결정이다. 공유 결정은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돼. 다이아몬드. 그래서 공유 결합인데 다이아몬드나 석영, 흑연 이런 거야. 이온 결합은 이제 NaCl, 염화나트륨이고 금속 결정은 철이나 구리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이 4개 중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건 누구냐면 분자 결정이야. 왜? 걔는 있잖아. 분자라는 게 있거든.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은 좀 별로 안 세. 그래서 조금만 주면 얘를 끊을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분자가 없는 친구는 원자 사이를 끊어야 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분자야. 친구가 있어. 얘 분자와 얘 분자야. 우리 둘은 친해서 가까이 있다가 열을 주면 우리 둘은 쉽게 끊어져.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그치? 아무리 세도 열을 주면 쉽게 끊어져. 그래서 녹는 점 낮아. 근데 원자 결정, 원자는 봐라. 나를 이루는 분자가 팔하고 머리하고 몸통이 있는데 내가 열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내 팔을 자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특히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거. 그러면 얘는 이거 끊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근데 분자 결정은 그치 분자들끼리만 끊으면 되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줘. 내 말 이해되나? 얘들아. 그래서 우리 책에 제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게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 같은 거고 제일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게 분자 결정. 그럼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은 케바케. 어떤 경우는 금속이 더 크고 어떤 경우는 이온이 더 크고 이런 식. 케바케야.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그치? 그러면 여기 보면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이지.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이고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이야. 이 질문은 대답할 수 있겠니?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과거에서 이제 면접 문제로 나온 건데 내가 이 종이가 있어. 종이. 이 종이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지? 입자들 사이에. 종이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자 내가 볼펜이 있다 치자. 이 볼펜은 무슨 결합하고 있어? 플라스틱. 공유 결합하고 있어. 자 그럼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공유 결합이고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이고 금속 원소와 금속은 금속 결합입니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 안에 있는 원자가 비금속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금속 물질과 비금속 물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인데. 그러니까 이 결합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전기 전도성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책에 있잖아. 봐봐. 이 표에 보면 녹는 점 끓는 점도 있지만 전기 전도성도 있지. 왜 줬을까? 이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잖아. 그러면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안 통했는데 액체가 되니까 통했어. 그러면 이온 결합이에요. 고체에서도 안 통하고 액체에도 안 통해. 그럼 뭐지? 공유 결합이에요. 알겠지? 이거를 물어봐. 이걸 잘 물어봐. 화학을 자소서 쓰면은 그치 이걸 물어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간의 결합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이야. 그러면 그치 전기 전도성을 판단하면 됩니다가 답이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걸 얘기하면 돼. 그래서 항상 표를 보면 그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옆에는 항상 전기 전도성이 있어. 이걸로 판단한다는 뜻이야. 자, 참고로 하시고 뒤에 그래서 이 결정의 구조가 쭉 이런 게 있다. 그렇지. 그러면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뭐 있다 인데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자, 결정의 구조에는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걸 단위세포라고 해. 유닛셀. 단위세포라는데 그 단위세포의 구조가 뭐가 있냐면 우리 가로 2번이 입방구조. 다른 말 입방구조인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단순 입방구조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그림. 그 다음에 첼심 입방구조. 그 다음에 그치 한 뒷장 넘기면 면심 입방구조, 육방밀집 구조인데 육방밀집은 그냥 버리고 그치 단순 입방구조, 첼심 입방구조, 면심 입방구조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치? 육방밀집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설명하는 게 있거든. 그게 어디냐면 67페이지에 차이를 만드는 시만. 요거는 그 과거에서 시험 칠 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첼심 입방 구조의 입자 간의 거리, 면심 입방 구조의 입자 간의 거리. 그러면 이 봐봐. 67페이지를 보면 단순 입방 구조, 첼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면 중간에 입자가 있느냐? 그치? 이 통 가운데 입자가 있느냐 아니면 가에만 입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얘들아 이거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단순 입방 구조 그치? 동그라미 1번의 맨 끝에 뭐냐면 입자 점유 비율이 몇 %지? 보니까 52%야. 첼심은 68%, 면심은 74%야. 그러면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지?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부피분의 질량일 때 질량이 더 큰 비율이죠. 그래서 이 입자 구조가 그치 점유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치 밀도가 클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뭐도 판단하냐면 이런 거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러면 거의 면심 입방구조야.
근데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둘 중에 하나 크잖아. 그럼 거의 채심입방 구조. 그래서 면심 입방 구조가 아까 차지하는 점유 비율이 높댔잖아. 그치? 점유 비율도 높고 요거 위에 보면 있잖아. 그치? 점유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뭐지? 그 면심 입방으로 가면 그 둘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 채심 입방보다. 뭐 그렇거든. 그래서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가 비슷할수록 밀도가 크고 입자 사이 거리가 커서 녹는 끓는 높다라는 결론을 이런 거 보고 찾는 거야. 이런 거를 만약에 자주 쓸 때는 실험은 필요 없어. 실험 필요 없고 내가 이 구조가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된 구조가 이거잖아. 그러면 세상의 구조가 이것만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어디 찾아보면 논문 찾아보면 어떤 구조가 더 있겠지. 이런 구조 비슷한 것처럼. 그러면 그 구조에 따라서 밀도랑 녹는 점, 끓는 점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자주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 이게 뭐냐면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있거든.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인 줄 알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야. 이 나중에 경남가고에서 예전에 수행평가로 낸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좀 오래됐어. 한 10년 전이었거든. 아보가드로 수 측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시오. 이게 자기 조사해서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쓰는 거 있거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 격자의 구조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주 쓰면 돼. 그러면 실험은 별 필요 없어. 그치. 뭐 실험적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니면 요새는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 제미나이에 대한 아보가드로 수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하면 쭉 나와. 그 중에 뭐 탁탁탁 골라서 쉬워져. 이제는 야 옛날에는 이거 일일이 내가 찾아봐야 됐잖아. 옛날에는 네이버 막 여기저기 비벼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옛날에는 원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요새는 있잖아. 중학교 3학년에 맞는 그치 자소서 써줘 하면 지가 써줘. 쫙. 그치. 야 시대가 달라졌어. AI를 잘 활용하는 얘들아 원서도 하루 만에 쓰면 30분 만에 다 쓴다. 자. 일단 내가 오늘 한 게 지금 뭐냐면 잘 생각해봐. 맨 처음에 분자간의 인력에 대해서 했어. 그치? 그러면서 액체, 고체, 기체의 판단 기준을 녹는 점, 끓는 점 했어. 분자간의 인력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그치?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를 넘어가는데 기체는 부피를 중심으로 PV는 nRT, 이상기체, 그치? 이상기체 하면서 기체 분자 운동론 얘기하고 PV는 nRT, PM은 DRT. 자 그러면서 액체로 넘어가면서 물이 있고 증기압력이 있었어. 그치? 물의 성질은 그치? 아까 그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었고 그치? 용해성이 그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따로 나와. 그럼 수소결합 나타나는 뭐 비밀을 끊게 하면 되고 이제 증기압력은 그치? 뭐 아까 전에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을 때 그치? 온도를 끓는 점에 난다 했고 고체로 넘어오면 별로 안 중요해. 고체는 그치? 결정이 있고 비결정인데 우리는 결정만 따질 거야. 그럼 결정에는 공유 결정 그 다음에 분자 결정 둘 다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이 있고, 그치? 그거는 있잖아. 안에 있는 내부의 결합은 전기 전도성으로 판단한다. 그거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의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 가지고 나중에 다양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치? 아이고, 뒤에도 얘들아, 그치? 뒤에도 사실은, 이게 1권이 크게 두 파트인데 내가 앞에 것만 했고, 뒤에 거는 아마, 뒤에 거는 있잖아. 책은 없어도 되고 뒤에 거는 그냥 말만 있잖아. 빨리 할게 빨리. 책 없어. 용액이야 용액. 자, 두 번째 파트는 용액이야 용액. 그러면 용액의 제목을 보면 용액의 농도야. 용액의 농도는 있잖아. 그치? 부피당 몰수, 몰 농도가 있어. 몰 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퍼센트 농도를 쓰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몰 농도, 몰랄 농도. 그러니까 부피당, 용액의 부피당 몇 개의 몰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몰 농도라는 걸 써. 그걸 써. 그 다음에 그러면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농도를 얼마인지 하는지 했어. 그러면 농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우리는 용액이라 불러. 그러면 용액이 되면 총괄성, 성질이 달라져. 이 용액,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데 용액의 총괄성이 되면 네 가지가 달라져. 네 가지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용액의 총괄성이 네 가지거든. 첫 번째가, 그치? 증기 압력이 내려가. 왜냐면 생각해봐. 물이 있잖아. 막 날아가는데 여기에 소금이 막 박혀 있으면 물이 날아가는 걸 방해해. 그러니까 물이 날아가려면 소금이 가지마, 가지마, 나랑 놀아 이렇게 땡긴다고. 그러면 물의 증기 압력이 줄어들어. 이해되니? 모르겠어? 자, 끝내볼까? 내가 한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누구들이, 얘들아, 누구 나중에, 그치?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해놓은, 그치? 그 유튜브에 강의들은 많아. 내가 좀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 얘들아. 자, 용액의 총괄성이야. 묽은 용액의 총괄성. 이름이 총괄성이기 때문에 뭔가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증기 압력 내림. 난 여기에 물이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에 소금들이 있어. 뭐 소금 입장에서. 그럼 물이 날아가려는 힘이 옛날보다 어때? 약해져. 얘들이 땡기잖아. 그러니까 소금 입자가 물 분자를 땡기면 얘가 날아가는 힘이 약해져. 그러면 증기 압력이 내려와. 근데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을 때가 뭐지? 같을 때가, 증기 압력이 같을 때가 이때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외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증기 압력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온도를 옛날보다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도씨만 됐으면 물이 있잖아.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는데 소금물이 되면 증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증기 압력을 올려야 돼.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될수록 끓는 점은 올라가는 거야. 방해하는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야. 그러면 증기압력이 내림이고, 두 번째, 증기압력이 되면 연결할 수 있어. 증기압력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있어. 그치?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삼투 현상이 있어. 삼투 현상. 우리가 농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치, 물질이 이동하거나 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치? 그럼 농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 현상. 요 네 개는, 이 네 개를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근데 얘들 있잖아. 얘들 나중에 보면은, 그치? 용액돌에 들어가는 용질의 종류는 상관없어. 종류는 상관없고 개수만 따져.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지?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설탕 1몰이냐 포도당 1몰이냐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개수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소금 1몰도 같나요? 아니야. 소금은 달라. 왜냐면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그러면 1몰이라는 개수를 넣어도 2몰처럼 돼.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가고 어느 점이 더 내려가. 그게 그치 개수가 다른, 즉 양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용액의 총괄성이야. 그러면 있잖아, 저기 단어에 묽은 용액이라는 단어는 왜 썼을까? 그치? 묽은 용액이라는 단어는 왜 썼을까? 묽은 용액. 이게 얘들아 이런 걸 다 따져야 돼.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 저 단어를 왜 썼지? 내가 한번 물어봐. 재미난 애들 찾아보든 유튜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그치? 뭐 찾아보고 뭐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찾아와. 그치? 묽은, 왜 하필 그냥 용액의 총괄성이 나라고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됐을까? 진한 용액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진한 용액과 묽은 용액의 차이가 없었으면 그냥 용액의 총괄성이 됐는데,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것은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저 성질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게 있어. 대표적인 게 있잖아. 황산 중에 진한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거든. 둘이 성질이 같았으면 황산의 성질인데 이 황산을 보면 묽은 황산의 성질, 진한 황산 성질을 따로 구분해놔. 왜? 성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잖아. 묽은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 진한 거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진하면 뭔가 안 나타나. 그치.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묽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렇게 농도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이거를 아마 화학쌤이 다 하시고 특강 때 다 했을 거거든. 제 1권을 기억하시고. 자, 그치?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얘들아 유튜브에 똑똑한 사람들은 강의가 되게 많아. 그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인터넷에 이거 쳐봐봐. 유튜브 쳐보면 강의가 한 10개는 나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두세 개 봐. 모르겠어. 그럼 이거 모르겠으면 봐. 공부는 얘들아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 수동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능동적으로. 알겠지? 고생했다. 잠시만 고생했고. 자, 어이구 일단은